70조 원.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태성그룹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선 사내 백승철 회장. 사람들은 그를 백검이라 부릅니다.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냉철한 결단력 때문이죠. 오늘도 그는 수천 명의 생계가 달린 기업 인수 현장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인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단숨에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30살 아들의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미혼모입니다. 백승철 회장은 평생 믿어온 자신의 원칙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죠.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을 홀린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우인지. 일주일 뒤 태성그룹 사옥 대신 그가 나타난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수트는 쓰레기통 옆에서 주워온 듯한 낡은 점퍼로 바뀌었죠. 덥수룩한 가발을 쓰고 얼굴에 검댕까지 묻혔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70조 자산가가 7,000원짜리 김밥 한 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 기묘한 진실게임의 기록입니다. 아버지, 저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미혼모입니다. 뭐? 미혼모? 도현아, 아버지가 너 이러라고 하버드 보냈냐? 아버지,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다, 만나주마. 단 내 방식대로. 백승철 회장의 방식. 그것은 직접 확인이었습니다. 68년 평생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류와 숫자 그리고 자신의 두 눈만 믿었죠. 회장님, 윤소영 양. 신상조사 결과입니다. 24세. 작고한 언니 부부의 8개월 된 조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고 시장 골목에서 김밥집 운영 중입니다. 월세 200만 원, 매출 월 평균 350만 원. 민 실장 신상조사로는 사람 못 봐. 내가 직접 들어갈 거야. 네. 회장님이 직접 어디로요? 거지로 변장해서 그 김밥집에 들어갈 거다. 내가 가장 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여자의 진짜 본성을 끌어낼 거야. 회장님, 그건 너무. 걱정 마. 70조를 지킨 사람이 어떻게 5억 한 다발에 무너지는지 안 봤어? 이 여자도 똑같을 거야. 5억을 미끼로 던져보면 본색이 다 드러나? 백승철은 평생 처음으로 구멍난 점퍼와 더러운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덥수룩한 가발과 가짜 수염. 얼굴에는 검댕까지 묻혔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백승철은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평생 이런 꼴을 할 줄은 몰랐다. 도연이 너 때문에. 회장 전용 차량 대신 그는 시장 입구 두 골목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처음 걸어보는 시장 골목.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거친 몸짓에 백승철은 인상을 찌푸립니다. 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백승철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소영인의 김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 가게구나. 우리 도연이가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 어서 오세요. 따뜻한 김밥 드시고 가세요. 좁은 가게 안. 테이블은 딱 2개뿐입니다. 그곳엔 포대기에 쌓인 갓 8개월 된 아기를 등에 업은 채 부지런히 김밥을 마는 젊은 여자가 서 있습니다. 윤소영, 24세. 아들이 말한 그 미혼모입니다. 애까지 업고 장사라니. 동정심 유발 전략인가? 백승철은 일부러 구멍난 주머니를 뒤적이며 거칠고 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김밥 한 줄만 주게.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에이, 어르신 마침 잘 오셨어요. 제가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아서 한 줄 더 말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냥 드세요. 오늘 제 기분이 참 좋거든요. 백승철은 당황했습니다. 욕설이나 문전박대를 예상했건만 돌아온 건 따뜻한 물 한 컵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멸치국수 국물이었습니다. 어르신, 국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여기 단무지는 제가 직접 담근 거라 맛있어요. 백승철은 마지못해 김밥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40년 전
태성그룹이 작은 페인트 가게에서 출발하던 그 시절. 신혼이었던 백승철은 작고한 아내 이연희 여사와 단칸방에서 김밥을 나눠 먹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회사 차린 기념으로 김밥 한 줄 말았어. 단무지는 내가 직접 담근 거야. 어때? 연희야, 이 김밥 진짜 맛있다.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세상의 모든 추위를 잊게 해주던 그 소박한 온기. 40년 전에 떠난 아내가 만들어준 그 맛이 24살 윤소영의 김밥에서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왜 나 같은 거지한테 공짜로 주는 건가? 장사치라면 이득을 남겨야지. 이득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배고픈 사람 그냥 보내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아가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은 아직 참 따뜻한 곳이라고요. 아가? 그 등에 업힌 애 자네 아이인가? 네, 우리 하늘이에요. 8개월 됐어요. 내라는 한마디. 그러나 그 짧은 침묵. 백승철은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승철은 가게 문을 나서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비서 민준호에게 짧은 문자를 남겼죠. 내일 오전 10시. 신권 5억이 든 가방을 준비해라. 사냥을 시작한다. 어르신, 내일도 재료 남을 것 같으니까 또 오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백승철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만은 식지 않고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70조의 자산가와 7,000원짜리 김밥을 파는 여자. 그 기묘한 진실게임에 서막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백승철은 가게 건너편 전신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윤소영의 아침은 지독하리만큼 고단해 보였습니다. 아직 안개도 걷히지 않은 시장 골목을 헤치는 24살 여자. 등에는 8개월 아기를 업고 양손에는 무거운 식재료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걸이. 하지만 아기가 깰까봐 발소리는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5억을 보여주면 눈이 뒤집히지 않고 백일까? 윤소영 씨 되십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소영 씨의 성실함을 높이 사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민준호 비서실장이 윤소영 앞에 가죽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권으로 가득 찬 5억 원이 쏟아질 듯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시고 지금 이 가게를 정리한 뒤 서울 중심가로 옮기시죠.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요. 윤소영의 시선이 돈다발에 머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죠.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유모차. 벽에 붙은 밀린 월세 독촉장. 그리고 등에 업힌 아기의 고난 숨소리. 밖에서 지켜보던 백승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넙죽절을 하며 받겠지.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본성이란 늘 뻔하니까. 하지만 윤소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방을 덮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가져가세요. 소영 씨, 다시 생각하세요. 5억입니다. 평생 김밥을 말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라고요.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후원일 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그냥 밥하는 곳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부모님과 언니의 손때가 묻은 곳입니다. 돈 몇 푼에 팔아치울 만큼 가벼운 인생, 저 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백승철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예상 밖의 전개였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모를 감정이 그를 덮쳤죠. 연기야. 이건 더 큰 걸 뜯어내려는 고급 연기임이 분명해. 5억 한 번 거절하면 50억까지 부를 수 있다는 계산이지. 70조의 회장은 인간의 선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그가 살아온 세계가 너무 차갑고 더러웠습니다. 해 질려. 백승철은 다시 누더기를 걸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소영은 아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평소처럼 그를 맞이합니다. 어르신, 날이 많이 춥죠? 오늘은 제가 어묵 국물에 물을 많이 넣어서 국물이 진짜 시원해요. 한 그릇 먼저 드세요. 백승철은 윤소영이 내어준 따뜻한 어묵 국물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시커먼 의심으로 가득했죠.
그는 일부러 툭 내뱉듯 물었습니다. 아까 번듯한 사람이 큰 돈 들고 왔다던데 왜 안 받았나? 자네 바보인가? 그 돈이면 이런 구석탱이 시장 바닥은 당장 뜰 수 있었을 텐데. 어르신. 저도 사람인데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돈 뭉치를 보니까 우리 아기 좋은 옷, 한 벌 좋은 장난감 하나 못 사준 게 생각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절했어? 나 같으면 넙죽 받았을 텐데. 돈이 많으면 몸은 편하겠죠. 하지만 마음이 추우면 그건 진짜 가난한 거잖아요. 전 우리 아기가 나중에 커서 엄마는 힘들어도 정직하게 나를 키웠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훈장이에요. 백승철은 국물을 삼키다 사례가 들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죠. 40년 전 단칸방에서 아내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성그룹의 회장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속고 속여온 그가 고작 이런 말에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정직? 훈장? 웃기는 소리. 내가 진짜 미혼모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를 숨겨두고 연기하는 건지 내가 모를 줄 알고 24살 여자가 아기 키운다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분명 다른 남자가 있을 거야. 그는 식사를 마친 뒤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윤소영이 다시 건네는 비닐봉지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죠. 호텔로 돌아온 백승철에게 비서 민준호의 긴급보고가 올라옵니다. 민준호의 손에는 흥신소 사장 홍기철이 찍어온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죠. 회장님, 흥신소 홍기철이 사흘 동안 따라붙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대로 어두운 밤마다 윤소영이 한 남자와 함께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두운 밤 윤소영이 낯선 남자와 함께 모텔 건물로 보이는 곳에 들어가는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윤소영. 네 본 모습이 겨우 이거였나? 숭고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결국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군. 백승철은 사진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이제 관찰은 끝났습니다. 내일은 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우고 처절한 진실을 들이밀 차례입니다. 내일 시장 한복판에서 저 여자 가증스러운 가면을 다 벗겨놓을 거다. 밤사이 내린 진눈깨비가 시장 골목을 질척이게 만듭니다. 오늘 백승철이 준비한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나의 돌만 빼면 충분하죠. 백승철은 평소처럼 누더기를 걸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윤소영은 여전히 아기를 업고 김밥을 말고 있었죠. 하지만 백승철의 눈엔 그 숭고한 뒷모습이 가증스러운 연출로만 보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윤소영이 내어준 물컵을 밀쳐버렸습니다. 윤소영 씨, 이제 그만하시지. 이 가증스러운 연극 말이야. 어르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편찮냐고? 아니, 내 눈이 썩는 줄 알았어. 정직하게 살겠다며 5억을 거절하더니 밤에는 모텔이나 들락거리는 게 자네 방식인가? 백승철은 품 안에서 구겨진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어두운 밤 낯선 남자와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윤소영의 뒷모습. 사진 속 윤소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윤소영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십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드는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흔들립니다. 어르신. 이건 오해예요. 제 말씀을 좀. 오해? 사진이 증거인데 무슨 오해? 자네 같은 여자들은 늘 똑같지. 앞에서는 눈물 흘리고 뒤에서는 계산기 두드리는 거. 가게 밖에서 지켜보던 건물주 장복환과 시장 상인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 모여듭니다. 백승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마치 정의의 심판자라도 된 양. 윤소영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미혼모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불쌍한 척, 착한 척 다 하더니 결국 뒤에선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세상에, 저 아기 엄마가 진짜 그랬대? 미혼모라더니 역시나네. 우리 시장에 저런 여자가 있다니. 독화살처럼 쏟아지는 상인들의 시선 속에 윤소영은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등에 업힌 아기 강하늘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합니다. 아니 윤 사장, 우리 시장 망신 다 시킬 거야.
미혼모라고 불쌍해서 월세도 좀 봐줬더니 뒤에서 이런 지저분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 당장 나가. 오늘부로 계약해지야. 사실 장복하는 그동안 윤소영에게 월세를 30%나 올려달라고 압박해온 인물. 며칠 전에 월세 깎아줄 테니 식사 한번 같이 하자며 추궁거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사진을 빌미로 그는 계약 해지를 들이밀고 있었죠. 윤소영은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기 강하늘을 다독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흩어진 사진들을 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승철은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 사랑, 진심, 돈과 권력 앞에선 다 쓰레기일 뿐이야. 이 노인네가 진짜 보자 하니까 당신이 우리 소영이에 대해 뭘 안다고 이딴 소리를 짓걸려. 구석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떡집 아주머니 황순분이 거칠게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백승철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왔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오. 사실 당신 눈엔 저 사진이 모텔로 보여. 저긴 우리 소영이. 언니랑 형부가 안치된 낙골당 옆 간이 숙소야. 사고로 부모 잃은 조카를 제 자식처럼 키우는 애한테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여러분, 우리 소영이가 어떤 애인지 들어보세요. 얘가 1살의 어머니 잃고 15세 아버지 잃고 작년에 단 하나뿐인 언니랑 형부를 음주운전 사고로 잃었어요. 가해자한테 받은 보상금이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 그 5천만 원 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언니 형부 장례비 8개월 된 조카 강하늘이 분유가 이 김밥집 보증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24살 애가 약혼자한테 결혼 깨고 그 조카 직접 입양했어요. 이모가 엄마 해줄게라고. 근데 사진 속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 그 도망간 약혼자 장태민이야. 1년 만에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리는 걸 우리 소영이가 매번 낙골당 가서 언니 형부한테 인사드리고 끊어내고 있는 거야. 시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까지 윤소영을 손가락질하던 상인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건물주 장복화는 슬그머니 뒤로 빠지려 합니다. 낙골당? 조카? 진짜로? 백승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윤소영은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울음이라기보다 찢겨나간 영혼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차라리 돈 때문이라고 해주세요. 제가 나쁜 년이라고 해주세요. 우리 아기한테만은 미안하다는 말 안 듣게 하고 싶었는데. 백승철의 손에 든 지팡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승리했다고 믿었던 순간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괴물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5억을 거절했던 그녀의 진심, 서툴게 분유를 타던 떨리는 손길, 그리고 그 맑은 눈망울이 비수가 되어 백승철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옵니다. 백승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차마 윤소영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갑의 위치에서 사람을 재단해온 그의 68년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죠. 백승철은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시장 골목. 백검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초라하게 사라집니다. 인간의 오만함은 눈을 가리고 편견은 가슴을 닫게 만듭니다. 평생 승리자라 자부했던 백승철 회장. 그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패배를 맛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알 수 있다고 믿었던 세상의 진실이 고작 시장통 김밥집 여자의 눈물 앞에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백승철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황순분의 사자후 같은 외침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죠. 조카를 제 자식처럼 키우는 애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윤소영은 차가운 바닥을 짚은 채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등에 엎인 아기 강하늘은 지쳐 잠들었는지 조용합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백승철의 심장을 옥죄어 옵니다. 어르신 아니, 도현 오빠 아버님. 이제 속이 좀 시원하세요? 저를 이렇게 짓밟으시니까 이제야 아드님 곁에서 제가 치워진 것 같으신가요? 나는 자네가 정말로 나쁜 마음을 먹은 줄로만
돈을 노리고 우리 도연이에게. 돈요? 그깟 5억. 제 언니랑 형부 목숨값보다 귀한가요? 이 아이 제 조카예요. 사고로 엄마 아빠 한나란 씨에 잃고 갈 곳 없던 불쌍한 내 새끼라고요. 미혼모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었어요. 이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저는 괴물이 돼도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사진 속 그 남자. 장태민이에요. 1년 전 제 결혼식 한 달 앞두고 우리 언니랑 형부 사고 났어요. 저 그날로 결혼 깨고 하늘이 데려왔어요. 장태민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남의 자식 못 키운다고. 그래서 끝났어요. 저 혼자. 근데 1년 만에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내가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한 번도 받아준 적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났던 곳은 사진 속 그 건물 우리 언니 형부. 안치된 납골 땅 옆간이 숙소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가서 언니 형부 앞에서 마지막으로 끊어내려고 했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이 한마디 하려고요. 윤소영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음절 하나하나가 백승철의 68년 권위를 사정없이 무너뜨립니다. 백승철은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이 여우라고 불렀던 여자는 영웅이었고 자신이 정의라 믿었던 행동은 폭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태성그룹 회장이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상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백승철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아가씨. 내가 늙어서 눈이 멀었어. 내 오만이 자네이 고귀한 삶을 더럽혔어. 사죄하겠네?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말게. 백승철은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사죄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고개가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자존심보다 더 큰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죠. 소영아, 아버지.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소영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요? 도연아,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이 사람 네가 본 게 맞았어. 내가 틀렸어. 도연은 울고 있는 윤소영을 꼭 껴안습니다. 윤소영은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도연의 품에서 터뜨립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모라는 이름으로 꾹꾹 눌러 담았던 24살 청춘의 서러움이 터져 나옵니다. 백승철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임을 말이죠. 가게 안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백승철은 젖은 점퍼를 벗고 낡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윤소영은 여전히 눈이 부었지만 백승철에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어줍니다. 그 넓은 아량에 백승철은 차마 컵을 잡지도 못합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사과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연 오빠랑은 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회장님의 진심을 알아서가 아니라 제 존재가 두 분 사이의 상처가 되는 걸 지켜볼 자신이 없어서요. 백승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소영의 눈은 단호했습니다. 백승철은 이제 압니다. 이 여자는 우억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는 품 안에서 자신의 진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백승철. 아가씨 아니 윤소영 선생. 자네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네. 내 오만이 남긴 상처를 당장 씻을 순 없겠지.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 주게. 자네가 지켜온 이 김밥집 그리고 그 아이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 속죄할 기회를 주지 않겠나? 윤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승철이 건넨 명함을 조용히 손에 쥐었습니다. 백승철은 가게를 나서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지 할아버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 어린 사죄였습니다. 백승철은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밟으며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그는 다시 태성그룹의 회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백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돈이 아닌 사람을 보려 합니다. 7,000원짜리 김밥 한 줄에 담긴 무거운 생의 무게를 베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장 골목 끝 소영이네 김밥집의 작은 불빛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반짝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따뜻한 등대처럼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재래시장에도 다시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소영이네 김밥 간판이 깨끗하게 닦여 있습니다. 백승철 회장은 오늘 평소처럼 누더기를 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 다려진 셔츠에 앞치마를 둘렀죠.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단무지와 시금치가 들려 있습니다. 태성그룹의 전략회의 대신 그가 선택한 일과는 김밥 재료 손질입니다. 회장님, 밥을 그렇게 두껍게 깔면 김밥이 옆구리를 터트려요. 살살 아기 달래듯이 펴주세요. 이거 원 계열사 합병보다 어렵구먼. 윤 선생, 내가 오늘 안에는 완벽한 한 줄을 만들어낼 테니 지켜보게나. 윤소영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소리는 백승철이 평생 들어온 그 어떤 찬사보다 감미로웠습니다. 사실 백승철은 이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윤소영을 쫓아내려던 건물주 장복환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윤소영이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과 언니의 추억을 그 누구도 돈으로 위협하지 못하게 지켜주기 위해서였죠. 회장님 장복환 건물주, 시장 30년 동안 세입자 14명을 부당 인상으로 쫓아냈더라고요. 노동청에 고발 접수했고 자수해서 다 토해내기로 했답니다. 윤 선생님 가게는 회장님이 매입하셨으니 월세 더 이상 없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아닐세, 윤 선생. 이건 내가 윤 선생한테 미안한 마음이 1만 분의 1도 안 돼. 아버지 아직도 김밥이랑 씨름 중이세요? 소영아, 오늘은 하늘이 컨디션 어때? 도현 오빠 오셨어요? 우리 하늘이 할아버지가 놀아주니까 낮잠도 잘 자요. 도현은 윤소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백승철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예전 같으면 격에 맞지 않는다며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지금은 그저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입니다. 백승철은 윤소영이 조카를 위해 포기하려 했던 돌잔치 전단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오늘 이 작은 김밥집에서 세상에 하나뿐인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황순분 떡집 아주머니가 갓 저은 실떡을 내려놓고 이만구 채소 가게 주인은 싱싱한 과일을 내어줍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정으로 가득 찬 잔치상입니다. 강하늘은 예쁜 색동 한복을 입고 백승철의 품에 안겨 방긋 웃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이 노인을 깨우쳐준 윤 선생과 우리 손주를 위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평생 돈만 쫓느라 마음은 거지처럼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백승철은 윤소영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만든 비록 모양은 울퉁불퉁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김밥 한 줄을 건넸습니다. 윤 선생, 이건 내가 처음으로 성공한 김밥이라네. 자네가 내게 준 그 따뜻한 한 끼에 대한 내 작은 답례야. 회장님 간이 딱 맞아요. 제 인생에서 먹어본 가장 따뜻한 김밥이에요. 백승철은 그 한마디에 40년 전 작고한 아내 이연희가 떠올랐습니다. 신혼 때 단칸방에서 김밥을 함께 말던 그 시절. 여보, 우리 회사 차린 기념 김밥이야. 단무지 직접 담갔어. 어때? 연희야, 평생 이 맛 잊지 않을게. 백승철은 윤소영의 김밥집을 둘러보며 40년 전 자신의 단칸방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과 아내가 그랬듯이 도영과 윤소영도 이렇게 작은 행복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발표가 있습니다. 저 백도현은 이 자리에서 윤소영 선생에게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도현 오빠 이건. 소영아, 너 하늘이 키우면서 아빠 자리 비어있는 거 늘 미안해했지? 이제 그 자리 내가 채울게. 강하늘이의 진짜 아빠가 될게. 그리고 너의 평생 사람이 될게. 윤 선생 받아주게. 우리 하늘이한테는 평생 외할아버지가 곁에 있을 거고 우리 도연이는 이 늙은이가 잘 키워둔 아들이라네. 석양이 재래시장 골목을 금빛으로 물들입니다. 백승철은 가게 문 앞에 서서 지지 않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68년 평생 그는 늘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이 순간의 평온함에 감사합니다. 백승철은 이제 태성그룹의 백검 회장이 아닙니다. 그는 소영이네 김밥집의 가장 든든한 단골이자 한 아이의 자상한 할아버지이며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오늘 소영이네 김밥집의 불빛은 여느 때보다 밝게 빛납니다. 그 불빛은 이제 어두운 골목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웅크린 차가운 편견을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